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헌재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서 규정할 사항이다. 국가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임의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 예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게 아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동성인들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후보증서, 즉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 근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소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적법한 해석 적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하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정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닌 상태, 즉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됨이 원칙이다. 구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 X.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의 자치 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법규명령이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를 발생하면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령의 규정이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즉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정 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 노선 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상용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압상 특허이다. 도로조명허가는 특허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하천조명허가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압상 특허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어도 허가 여부는 재량이다. 공유수면조명허가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다.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서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관계법령세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공익상의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귀화허가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다.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인가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가 안 된다. 기본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다면 인가가 있은 후에도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도 치료된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하지 않다.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가 비율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이 있었어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 행위가 유효하게 되진 않는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의 의무를 다투는 확인 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면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어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었는데 관할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한 경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 당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재기 이후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실질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함. 실질적 사유로 거부 불가.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어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갑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적계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지휘 승계신고를 하였다. 관할행정청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 양수 후 명예명령 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고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따른 위법 선택까지 승계한다. 양도인의 불법 증차 사실을 모르고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경우에도 불법 증차 차량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승계한다. 불법 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 승계 전에 불법 증차에 관하여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은 대인적 처분으로서 대물적 제재 처분인 운송사업 허가 취소 처분과 구별된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하천 점용허가 관련하여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에도 처분청은 그 점용허가를 취소가 가능하다. 제소기간이 도가하면 국민은 이에 대한 취소쟁송을 할 수가 없다. 불가증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를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것과 불가변력은 무관하기 때문이다. 제도기관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가능.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해도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 선정위원회가 종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배제하고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뤄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어도 그 처분이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무효의 처분은 X.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했어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위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납부 명령은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 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 가능.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은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계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소용제결에 승계된다.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의 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갑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과세처분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갑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간의 하자가 승계가 인정된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실내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철남용이 아니다. 갑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행정청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갑에게 건축허가를 하였고 A는 갑의 건축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갑이 건축허가에 관한 자신의 실내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넌 사기쳤잖아. A는 갑의 신청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건축허가를 했어도 A의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하다. 행정청에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갑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갑과 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 불이행은 부담부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될 수 있다. 갑은 관할 행정청 A의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 조명 허가를 하였다.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 조명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 조명 허가는 유효하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려면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은 새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종전의 허가 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기부 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해 행하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가 전부 위법하다. 도로조명허가의 적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부관인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면 도로조명허가 처분 정부가 위법하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 체납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 체납 계약 취소 불가, 즉 부관이 유효인 이상 설사 부관의 적법성 등의 착오가 있었어도 부관의 이행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약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 갑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을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을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건 모두 을의 재량.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을 심사.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으면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 불가. 관계법령의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을 때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위반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 가능하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처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말로 체결이 불가능하다. 행정처는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중 성질상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 하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어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행정과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배제된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102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어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군 인사법령에 의한 진급 선발 취소는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군은 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이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복수의 과세 처분을 함께할 땐 과세 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서 납세 의무자가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했다면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세액 산출 근거가 미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 대상이 되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 의무자가 전심 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다시 납부했다거나 또는 주세채권의 소멸치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에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도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은 안 생긴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은 책임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시설 설치 금지 의무는 부작위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 갑은 관할행정청에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재할지 말 것을
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 허가를 하였다. 갑이 이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없다. 적치금지 의무는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적치된 자재를 제거하는 대집행을 하려면 적치금지 의무 위반 상태에 대하여 제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장례식장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그의 사용중지 의무 불이행은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부작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도 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 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하천유수 인용허가 신청이 불어되어서 하천유수 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 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 가능.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규정에서 정하는 소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 두 소속을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가능.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에 따른 공매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구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미납하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은 이를 고발하거나 직결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시켜야 한다. 비동사건 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미이행해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어도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 행위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서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 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 의무자는 증액 경정 사유 플러스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 모두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과세 처분에 대한 증액 경정 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이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의 거부는 특허의 거부로서 공법관계인 행정처분이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이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제기 가능하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광학상 특허이고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상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 지급 채무보존제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판매권의 전부에 관한 확인 및 판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삭감이 불가하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 행위는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 처분의 일종인 감봉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한국마사회가 종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이다.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를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급여 지급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청구 가능하다.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을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플러스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 자만이 제기가 가능하다. 갑은 A 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A 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신청을 인용한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이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하여야 하나 새 거부 사유가 발생하거나 존재하면 행정청은 그러한 새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 후 당초의 거부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이다.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 불가하다.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 확인 판결에도 준용되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무효 확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1심 소소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불가하다. 지자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자체장과 건축 협의를 했는데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지자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에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자체는 원고 적격을 갖는다.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기간에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 그 하자 등이 제기되거나 보완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리권 행사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기속되며,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노동위원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에 있는 지자체장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정이 대통령인 때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검사 임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필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는 아직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 가능하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의 적법과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본안청구 자체는 적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본안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은 본안소송이 적법하다는 거고, 본안소송이 적법하다는 것은 본안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춰서 본안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본안 문제인 행정처분의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X가 원칙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본안 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내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대하여 가처분의 일종인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불허된다.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수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되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기존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추가 변경되었으나 추가 변경된 사유도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추가 변경된 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를 사정 판결이라고 한다. 사정 판결을 하려면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청구의 인용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정 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 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무효 사유의 하자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 형식의 취소소송인 이상 취소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갑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A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갑이 A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이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한다. 행정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이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 과세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금지된다. 그러나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어떠한 처분의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당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 미치는 것이지 그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의 요건 중 하나, 위법한 행정작용이 확정된 것일 뿐, 나머지 요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아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취소명령재결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이자 동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처분 사유를 행정소송 계속 중에는 추가 변경 불가능하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변경 불가능하다.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이유 중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 사실에 미치므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에도 미친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로 이중 재결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절차적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당의 처분과 관하여 당의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해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당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불허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 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러한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 불가능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느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 1.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2.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3.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아닌 것은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처분을 명하는 재결은 의무이행 심판에서 인정됨.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는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처분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심사 사유가 발생했어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처리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하는 것이지 그 상급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의 재심사 신청이 안되고 상급 행정청도 재심사 신청 상대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 불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불이행했어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했으면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이 적용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 해석이 확립되지 않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가 구분이 필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도 직무를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권한행사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배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라면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나 단순 경과실이라면 선택적 청구가 부정된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영주물의 설치 관리하자란 영주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주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사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영주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주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속하다. 영주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주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주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주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영주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가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영주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주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주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면 영주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주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하청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인 당사자 소송이다.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통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소용되어서 발생한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의 영업소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 및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 이전 및 보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공유소멸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소멸 매립면허에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시 후 실제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 정부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를 특정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서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어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게 되었어도 당해 청구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다.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정부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정보이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